걱정 없이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가능하신 분이 네, 좋고요. 제가 하고 그다음에 경우님 하시고 그리고 경우님 엄청 길어. 너무 많더니. 그다음에 경선님 하시고 셔터스탁 나왔고 김동현님 TVU는 학교 이름이에요? 열심히 지금 바쁘다 바빠. 거의 학교 이름 수준인데 TV 유니버시티. 만담이니까 그냥 얘기해 네, 주셔도 됩니다. 네. 어차피 제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저 뭐죠? SPS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하다가 시간이 모자란다 싶으면 그냥 제 걸로 하세요. 안고가 여기 다 있으니까. 맞아요. 9시 된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 참가자들 한번 좀 볼게요. 다행히 참석자분이 또 한 명 계시네요. 우리 승현님 또 한번 이렇게 초대 드려가지고 이렇게 연구 소개 좀 받아야 되는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거의 3주 만에 MC로 돌아온 하정우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한 워너비 1시간 정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AI 뉴스, 그다음 연구 소식 굉장히 깃털처럼 가볍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한 세네 개 정도, 세네 분 정도가 이렇게 공유를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늘 그렇듯이 제 뉴스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늘 그렇지만 저는 컨퍼런스 얘기부터 하죠. 이번 주죠? 네, 이번 주부터 워싱턴 DC에서 트리플 AI가 열립니다. 이 AI 업계에서는 항상 한 해를 여는 컨퍼런스가 이 트리플 AI고요. 제 기억으로 2015년이 처음으로 여름에 열리던 학회가 겨울로 옮겨졌고, 그러면서 항상 한 시즌을 스타팅하는 학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AI 학회 중에서는 가장 유구한 역사와 전통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회죠. 물론 최근에는 약간 신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머니너니 학회들한테 좀 많이 밀리는 감이 없지 않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워낙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실 뭐 ICML이고 뭐고 다 이 트리플 AI 워크숍 출신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어떤 되게 연로한 어떤 스승님 같은 그런 학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국내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 같고요. 제 주위에도 많이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예, 저는 2015년 이후로 트리플 A 학회를 가지 않고 있고요. 너무 발표하시는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가서 연구자분들 많이 만나서 좋은 연구 영감을 좀 얻으면서 좀 디스커션도 하면서 새로운 연구 주제 많이 얻어서 돌아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가 제가 준비한 게 엊그저께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이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GCP에서 엔스로픽이랑 손을 잡고 뭐 어떤 리스폰시빌리티, 뭐 AI 이런 쪽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글에서 뭐 30억 달러 정도 엔스로픽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300억 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 조합에 이건 대항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구글 자체적으로 뭐 검색팀에서 뭐 람다라거나 PALM 같은 것들을 서비스화 혹은 데모하는 건 당연히 진행을 하긴 할 텐데 그리고 또 다른 꼭지로 이 챗GPT 대항을 하기 위해서 딥마인드의 스페로우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빠르게 진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구글 클라우드 위에다가 엔스로픽의 클로드죠. 클로드 올려가지고 바로 돌려버리면 굉장히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구글도 워낙 큰 회사이다 보니까 뭐 모든 디비전들이 뭐 다 사이좋게 지낼 거냐라고 물으면 각각의 전략이 있을 거니 뭐 이렇게 좀 각자의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클로드가 아무래도 엔스로픽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 대비 이런 서빙을 하기 위한 인프라라거나 혹은 어떤 운영비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자 중심으로 클로즈 베타로 클로드를 슬랙 스타일로 개방을 한 걸로 공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챗GPT처럼 그 일반 다수 대중에게 웹 컨버세이셔널 UX 형태로 나오게 됐을 때 어떤 어, 파급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고요. 지난주에 동현님이 컨스티튜셔널 AI에서 소개를 해 주셨다시피
이 클로드가 굉장히 하물리스니스 쪽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챗GPT와 보다 좀 다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함이나 기능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쳐도 이런 그 세이프티 쪽은 훨씬 더 잘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되게 회피하는 대답을 해도 난 잘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말을 유려하게 잘하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형태의 어떤 리스크 관리하는 게 훨씬 어려운 기술인데 그게 훨씬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챗GPT보다. 그래서 만약에 좀 써볼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또 이 관심을 갖고 좀 다른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조합에 또 다른 어떤 대항마로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면서도 산업 전반에 어쨌든 한쪽으로만 쏠리면은 전반적인 어떤 밸런스가 깨지기도 하고 생태계 관점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훨씬 더 이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궁금, 다음은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어, 야, 지난번에도 약간 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약간 그래멀리처럼 이제 뭐 문장 완성이나 좀 초안 작성 어시스트 같은 그런 기능 이상으로 약간 할 수 있는 거? 아무래도 챗 GPT 같은 LLM 인퍼런스 비용이 이제 좀 막대하게 많이 드는데,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약간 이번에 챗 GPT도 이제 프리미엄이 $20에 나오기도 했는데, 네. 과연 몇 명이 났을지 궁금하긴 하네. 일단 지금 월 유저가 1억이 넘었잖아요. 1억이 넘고 MAU 기준으로 하면 한 5천만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아, 그러면 5%만, 그죠? 많이도 아니에요. 5%만 전환을 하잖아요. 네. 유료 사용자가 전환을 하면 월 매출이 100억이에요. 오, 예. 5%만이에요. 제가 볼 때 월 2만 원이면 5% 넘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운영비 이런 건 이슈가 아니게 되겠죠. 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MS 팀즈 있죠. 팀즈에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팀즈에 챗GPT가 반영이 돼서 회의록 뭐 요약해주고 이런 기능들이 유료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클로바 노트가 이미 하이퍼 클로바를 적용을 해서 회의록 요약 다 해주는데 어, 저희 거는 이렇게 안 터지고 MS가 하니까 좀 이렇게 뉴스를 타고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MS의 여러 가지 B2B 제품군들의 챗GPT가 됐든 혹은 오픈 AI의 다른 어떤 그 거대 AI API들이 다 녹아 들어가는 것들이 수순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슬랙이 아니죠. 레딧에 보니까 빙의 챗GPT가 합해진 버전의 어떤 모습 혹은 영상이 이렇게 릭됐다라고 하면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진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실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이제 웰컴 투 더 뉴 빙 하면서 뭐 이렇게 챗하면 챗칠 수 있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다. 라는데 신빙성이 높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레딧에 올라온 걸 그냥 공유를 했을 뿐이라서요. 하여튼 머지않아 합해진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럽연합이 한동안 조용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 초고대 언어 모델 챗GPT가 난리를 치는데 이유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 이유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도 만들지만 위험 요소도 만드니까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각을 잡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럽은 이 라지 LLM을 하는 게 빅사이언스 그룹, 오픈 진영에서의 여러 가지 연구 그룹의 어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거의 유일하고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그룹이 없다. 아니, 회사 차원에서는 거의 딥마인드밖에 없는데 딥마인드는 구글의 자회사니까 조금 논외로 치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EU의 움직임을 보고 역시 선진국들은 달라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면 곤란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죠. 월요일 날 그 ITU라고 해서 이제 국제 기구죠. 네, ITU에서 AI for Good 웨비나가 열립니다. AI for Improved Health and Wellbeing
at all ages라고 해서 이 AI 기술이 어떤 건강, 헬스케어까지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건강과 어떤 복지와 관련된 것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 그래서 의료 부문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하는 기술을 소개하는 웨비나가 열리고, 오후 5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과기정통부랑 ITU가 같이 개최하는 웨비나고,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례를 좀 발표를 합니다. 저도 한 10분 정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시간이 남아서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참고로 영어로 진행됩니다. 다음, 네, 이번 주 금요일, 제가 왜 BYT로 된지 모르겠는데 수정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포스팅을 했죠. AI 미래 포럼과 공학관리원이 공동 주최하는 초거대 AI 시대의 AI 반도체 어떻게 해야 하나 웨비나가 진행됩니다. 초거대 AI가 이런 비즈니스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풀어야 될 허들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중 하나가 운영비고, 그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가 되죠. 그래서 이번 웨비나는 그런 AI 반도체 현재 상황,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초거대 AI 시대의 청바지 장사라고 할 수 있는 이 AI 반도체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논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저희 회사죠. 저희 회사의 이동수님, 실제 저희 경량화, 그다음에 AI 반도체를 총괄 지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리벨리온, 박상현 대표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 톡 들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동수님, 박상현님이 두 분이 같이 톡을 하면 꿀잼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케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스타트업을 이번에 새로 만드셨어요.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하이퍼엑셀을 만든 김주현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이 주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 거기 더하기 과기정통부의 AI 반도체 사업 쪽을 담당하시는 윤두희 과장님이 먼저 나오셔가지고 정부에서의 어떤 방향성도 아주 짧게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초거대 AI 시대 AI 반도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제 논문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를 핫하게 달궜던 여러 논문 중에 하나죠. 드림믹스입니다. 비디오 디퓨전 모델스 are general 비디오 에디터라는 거고요. 비디오 에디터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법론을 봤는데 아주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퍼런스 타임의 이미지 입력 혹은 비디오 입력을 텍스트 프롬프트와 함께 받아서 이 텍스트 프롬프트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비디오를 변환하는 비디오 디퓨전 모델입니다. 구글에서 나왔고요. 근데 이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파인튠할 때 비디오 데이터만 가지고 파인튠을 하면은 모션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기본입니다. 템포럴 어텐션 컨볼루션으로 되어 있는 이 템포럴 파트를 하는 부분을 당연히 파인튠을 하긴 하는데 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unordered set이라고 했죠. 프레임의 순서 자체를 셔플링 해버린 이 녀석 가지고 여기 부분을 프로전을 시킨 다음에 마스커드 템포럴 어텐션도 같이 학습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개를 조인트 러닝을 해야지 이 모션 체인지에 조금 더 간간한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비디오를 통째로 주고 비디오 에디팅도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만 던져주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것도 되고, 이거란 인풋 없이 그냥 서브젝트만 던져주고도 비디오 에디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인풋이든 들어오면 여기 있는 텍스트 디스크립션과 이 파인튠된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변환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비디오 드림 믹스라는 연구고요. 데모 페이지는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새 탭을 한번 열어볼게요. 보니까 좀 잘 되긴 해요. 사실 비디오 텍스트 투 비디오 생성 자체의 연구가 그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사실 이거를 뭐 페나키, 그다음 메이커 비디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던 건데, 보면은 이런 원숭이 비디오를 넣었는데 곰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나오죠? 어베어 댄싱 앤 점핑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뭐 갑자기 모자 쓰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넣었는데 갑자기 곰이 여기서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죠? 그 외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북이가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느꼈었겠지만 이게 굉장히 해상도가 디테일하잖아요. 비디오 변화를 하고 나면 좀 흐리멍텅이 블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약간 예. 카툰화이제이션이 좀 심하게 된 것 같네요.
해상도가 좀 그러니까 디테일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 보면은 이 잔디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데 이게 굉장히 블러가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브젝트도 상당히 좀 블러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요쪽이 아직도 어떤 서비스 레벨까지 가려면 풀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죠. 네. 다음 제가 준비한 논문이 원래는 SPS라고 합니다. 네. Accelerating Large Language Model Decoding with Speculative Sampling인데 요거는 이제 동현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동현님께 양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신기한 Unconditional Infinite Outdoor Scene Generation 연구관 2개 나와가지고 데모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요거죠. Scene Dreamer라고 해요. Scene Dreamer는 2D 이미지를 넣으면 얘를 3D scene 무한 컨스트럭션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이런 거 인피니트 머시기였는데 까먹었는데 구글 리서치에서 한번 나온 게 있는데 그건 2D 느낌이었고요. 이번에 3D로 이런 것들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게 되면 이제 게임 만들 때 굉장히 게임 콘텐츠나 뭐 메타버스의 어떤 인바이러먼트 만들 때 굉장히 편해지겠죠. 보면은 스타일도 여러 가지로 같은 인명에 대한 스타일도 여러 가지로 변환해가지고 막 무한히 생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일단은 언컨디셔널이기 때문에 컨트롤러빌리티가 조금 이슈이긴 하지만 뭐 그것만으로도 꽤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CT 버전입니다. 예, 이거는 유시 메르세드 학생이 그러니까 양밍샹 교수님 학생이 아마 스냅에 가서 인턴을 하면서 만든 것 같은데 보시면 네,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쭉 내리면 여기에 보면은 이쪽 하면 이게 이런 도시가 계속 이게 도시의 씬이 계속 무한히 생성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 또 이런 씬 무한 3D 씬 컨스트럭션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어떤 컨텐츠 어떤 생성 AI 쪽에서 또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우님 직접 하실까요? 제가 해드릴까요? 뭔가 채팅이 자꾸 올라와요.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제가 끊을게요. 그러면 공유 중지 됐다. 네. 네.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아직 감기가 다 안 나가지고 중간에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네. 굉장히 고생하셨죠. 네. 네. 빨리 나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논문은 우선인 2개의 논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뮤직앨이 나왔는데 그와 비슷한 텍스트 및 오디오 논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3개 논문을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은 싱송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보컬 반주를 만들어주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컬을 입력으로 주면 그에 맞는 반주를 만들어주는 모델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연구가 팝드 피아노라고 저희 국내에 나온 논문이 있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팝 오디오를 넣어주면은 그거에 맞는 피아노 반주를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피아노 말고 그냥 여러 가지 악기로 반주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 모델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노래가 이제 믹스처한 노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스 세퍼레이션 모델로 보컬하고 나머지 반주, 악기들하고 나눠 줍니다. 그래서 싱송 모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반주를 만들어 놓고 그 반주랑 이제 그 인스트루먼트 빼는 거랑 이제 로스를 구해 가지고 이제 반주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퍼런스단에서는 보컬 음성을 넣어 주면은 그에 맞는 인스트루먼트가 나오고 그걸 그냥 여기서는 어떤 다른 믹싱을 하지 않고 그냥 리니어하게 더해서 반주가 있는 음성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퍼레이트된 보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티팩트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지글지글한 소리가 들려요. 꿀렁꿀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 주려고 하다 보니까
isolated vocal, 그러니까 아예 반주가 없는 데이터랑 separated vocal하고 두 개를 쓰려고 보니 이제 스펙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학습하게 되면은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일반화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보컬 음성에다가 일부러 노이즈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추가해 줌으로써 조금 더 일반화 성능을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논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웨이브 투백 벌트를 쓰고 그다음 사운드 스트림 인코더 두 가지를 쓰게 되고 웨이브 투 벌트로 이용해서는 시멘틱 정보를 얻어내고 그다음에 사운드 스트림을 이용해서는 어떤 어쿠스틱한 피처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컬에서 시멘틱 정보하고 오디오 어쿠스틱 뽑고 그다음에 타겟에서도 이걸 뽑으면 되는데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보면 이게 시멘틱 정보랑 어쿠스틱 정보를 쓴 건데 입력에는 이게 보면 여기에서는 어쿠스틱을 안 뽑고 있죠. 그러니까 사운드 스트림 이용해서 어쿠스틱 피처를 안 뽑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단에서는 그냥 시멘틱 정보만 사용하고 그리고 타겟에서는 시멘틱 정보하고 어쿠스틱 정보 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세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스트레이트 오디오 디스턴스를 이용하는데 클린한 것보다는 노이즈한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호도 조사도 해가지고 어떤 정성적인 평가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SSA 그리고 좀 낮은 모델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모델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46K 시간을 이용했고 평가 데이터셋은 따로 준비해 놨는데 이건 10시간 정도의 보컬 인스트루먼트 페어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논문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인스트럭트 TTS입니다. 이거는 프롬프트 기반의 TTS 모델로 보시면 되겠고 말 그대로 어떤 컨텐츠 텍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TTS에서 사용하는 그 텍스트 정보랑 그 다음에 또 다른 텍스트 스타일을 이용한 어떤 프롬프트를 의미하는 텍스트 두 가지의 텍스트가 들어가는데요.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기존의 스타일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스타일 태그를 주든지 아니면은 레퍼런스 오디오라는 걸 줘가지고 레퍼런스에 있는 스타일을 타겟 음성에 입히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태깅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태깅된 정보로밖에 스타일이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레퍼런스 오디오를 사용하게 되면은 레퍼런스에 있는 스타일을 가져가기 때문에 레퍼런스에 없는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스타일을 프롬프트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랑 유사한 논문이 프롬프트 TTS라고 아마 지지난주에 나왔던 논문이었나 아마 그래서 프롬프트 TTS도 똑같이 프롬프트 기반의 TTS 모델인데 그럼 이제 이 논문에서 인스트럭트 TTS랑 프롬프트 TTS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프롬프트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5개 스타일 성별하고 피치, 속도, 크기, 감정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로우톤 어떤 크게 말한다든지 빨리 말한다든지 이렇게 5개 스타일만 가지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냥 생 문장을 때려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 개의 스타일을 만들게 되면은 원투매니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스타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프롬프트를 넣어줌으로써 원투매니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인코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타일 인코더에서 스타일 프롬프트가 스타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인코더에서 나온 오디오 레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스피커 정보를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스피커 정보를 빼고 그 다음에 컨텐츠 정보를 넣어가지고 컨텐츠에 대한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빼서 최소화시켜서 이쪽에서는 컨텐츠 정보라든지 어떤 발음이라든지 이런 정보랑 스피커의 음색 정보를 빼가지고 그 나머지를 얘가 배우겠다 이런 식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용해가지고 한 세팅이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일 대신에 메일을 이제 VQ 써가지고서는 어떤 코드화 시켜서 이 코드화를 넣어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이 뉴럴 오디오 코덱이라는 게 그
한 달 전에 나온 발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발리에서는 뭐 레지듀를 이용해가지고 VQ를 여러 번 쓰는데 이 논문에서는 VQ 하나만 써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얘가 길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 토큰이 이 코드북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도 논문에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논문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논문이 인스트럭트 TTS라는 논문입니다. 얘는 데이터 얼마만큼 써요? 학습에? 몇 시간짜리? 인스트럭 얘가 얼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제로샷 44시간밖에 안 써요. 그럼 뭐 제로샷 성능 뭐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되게 양이 적었던 걸로 네. 보여서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간 그 프롬프트에 넣은 익스프레션 이런 것들, 뭐 이모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 형식의 프롬프트로 이렇게 녹여 넣어서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텍스트만 넣어주고 스타일을 고정시킬 수도 있는데 네. 텍스트 대신에 이 문장을 넣어주게 되면 음, 이게 버라이어티해지잖아요. 네, 그 네. 인풋 자체가. 그래서 매니 투 매니처럼 쓰겠다 이런 식의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논문이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오디오 쪽은 제가 아직 다 안 읽어봤는데 우선은 컨셉만 좀 가져와 봤고요. 메이크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TTA 논문, 그러니까 텍스트 오디오 제너레이션인데 여기에서는 특이한 게 초점을 맞췄던 게 TTA를 해야 되는데 텍스트 오디오 페어가 당연히 부족하겠죠. 이거를 만들려면은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랭귀지 프리 오디오를 이용해 가지고 프롬프트를 인스먼트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오디오가 있고 거기에 이런 문장들이 있겠죠. 이 문장들이 있는데 이 페어가 적으니까 랭귀지 프리 오디오에서 뭐 플랩스 이용해 가지고서는 뽑아내고 샘플들도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붙입니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버드를 여기다 붙이고 그다음에 풋스텝스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이 양을 좀 불렸다 이렇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정확한 거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랑 오디오 페어를 많이 늘려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있는 그 샘플들이 그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데 이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안 들리시죠? 화면 공유에 소리 공유 그거 켤 소리 수 공유 있을걸요? 예, 소리 공유를 했는데 아마 안 들리는 건가요? 제가 여기를 해 어우,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들리긴 하는데 네. 뭔가 총소리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피아노 바이올린 어우, 이런 식으로 샘플들을 올려놨고 밑에 보시면은 샘플들이 되게 다양해서 뭔가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컨셉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나온 논문이 이제 오디오 LDM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서 디퓨전 쓴 논문들이 많은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제 제로샷으로 테스트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위에서도 클립이라는 걸 이용했는데 여기서도 클립을 이용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강조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에피션시 그래가지고 하나의 GPU만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 있고요. 이게 네, 프롬 스크래치 트레이닝에 GPU 하나로 한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얼마 안 되나 봐요. 데이터량이 OK여가지고 적은 게 아닌데. 적질 않죠. 적질 않은데 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하나의 GPU로 3년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제가 봤을 때 한 주였나? 일주였나? 에이백으로 그렇게 막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저 정도면 그냥 뭐 멀티 GPU 하면은 하루치기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그런 식으로 GPU를 좀 적게 써도 된다, 뭐 음, 하나만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자세한 건 읽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주장했던 논문이었고요. 음. 그다음 나온 논문이 이제 도우사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우선 저도 많이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오브 뮤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뮤직 LM하고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뭐 저도 잘 안 읽어봐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겠지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GPU 하나로 리얼타임으로 만들겠다. 여기는 더 심해요. 리얼타임으로 인퍼런스 가져야겠다. 이렇게 나온 논문이고 뭐 이렇게 막 이제 디퓨전하고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8K 샘플링을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48K를 예, 또 스테레오로 리얼타임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그렇답니다. 예. 근데 뭐 일단 뮤직 LM은 이제 시멘틱을 프리스타일로 입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근데 얘는 약간 장르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입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메타데이터에 가까운 것들 뭐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고 48K 치고 들어보니까 또 퀄리티가 만족스럽냐고 물으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전 뮤직 LM 들었을 때도 그럴듯한데 이상한데 그랬는데 음. 여기 나오는 논문들이 다 재미는 있는데 진짜 쓸만한가 이거를 아무튼 이런 논문들이 근데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선님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공유 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잠깐 소개해드릴 이제 뉴스는 셔터스톡이라고 해서 디자이너 분들이나 혹은 발표 자료, 장표 만드실 때 무료 이미지 검색을 구글에서 하시면서 되게 많이 쓰실 만한 건데요. 되게 스크롤 계속 업데이트.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죠, 여기. 네, 셔터스톱. 좀 더 위로. 아, 음, 알겠네요. 여기. 네. 네네. 그건데요. 뭔가 플랫 아이콘에서는 아이콘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는 셔터스톡에서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이 셔터스톡에서 한 지난달 25일 정도, 24일인가 25일 정도에 오픈 AI의 달리 2를 결합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가분들께서 뭔가 라이선싱이 없는 이미지들을 올려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쓰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반으로 이제 원래 있었던 그 라이센싱이 없는 이미지들을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셋으로 쓰고요. 그래서 그 달리2를 학습을 시켜서 거기에 그 달리2가 생성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AI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롬프트 쓰실 때 많이 강조들 하는 상세하게 아니면 혹은 세심하게 쓸수록 조금 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사진부터 아틱한 거 그리고 디지털이나 혹은 3D까지 뽑아주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상용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거를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나 혹은 아티스트 분들이 영감을 받는 데는 충분히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진짜 셔터스톡이나 혹은 플랫 아이콘 같은 이미지 검색 시스템들을 저희가 사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아이콘이라든지 혹은 뭔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이미지 정도로 나오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뭔가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하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잘 뽑아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총 두 가지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오픈 AI의 달리 2이고요. 달리 2와 협업한 것은 이 셔터스톡에서 AI 플랫폼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쓰였던 어, 그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LG AI 팀과 같이 협업을 했었던 거 부분은 이제 그 이 모델에 대해서 협업을 한다기보다는 이 프롬프트를 뽑는 풋프린트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뭔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이미지로 변환을 하거나 혹은 이제 모델 교육을 할 때 이 기존에 있었던 셔터스톡의 프리한 라이센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이미지들 생성을 하려면 내부 인원을 써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보상해주고 약간 이런 방식들을 같이 AI 리서치와 함께 협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또 왜 AI 크리에이터들이 AI가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고 그래서 되게 귀여운 설문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합하고를 통해 한겨울 속 열렬히 토론 중인 AI 간담회 멤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을 해보면요. 여기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셔터스톡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냥 셔터스톡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미지 말고 AI 생성기라는 탭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브이 해주시고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예상하시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잘 토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뭔가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달리고 있는 트럭이고 이 트럭을 픽토그램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깔끔한 픽토그램을 뽑고 싶은데 지금 예시로 로딩 중에 나오고 있는 이런 벡터화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뽑고 싶은 게 뭔가 일반적으로 유저들의 좀 니즈일 텐데 뽑힌 거를 보면은 이제 픽토그램 모양이기는 하지만 바로 가져다가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뭔가 인스파이어는 주지만 바로바로 뽑아 쓰기에는 애매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사실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제 뉴스를 공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프롬프트 컨트롤이 참 쉽지 않아요. 네. 게다가 방금도 그 전형적인 핑거 컬랩스라고 하죠. 이 손가락 계속 잘 안 만들어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은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풀어야 되는 숙제 같은 것 같아요. 자, 동윤님 직접 공유 네, 하실 거죠? 네, 이건 잠시만요. 이건가? 잘 보이시나요? 조금만 기다리면 네, 떴습니다. 네, 잘 네, 보입니다. 조금 밑으로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저기 조금 위쪽에 가 있어요. 경호님 시절로 가 있고, 네, 밑으로 내려야죠. 네, 됐습니다. 네네. 정선이 발표 서문하자면, 이제 저희 회사가 AI 리서치가 셔터스톡이랑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셔터스톡에 돈을 좀 엄청 많이 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까는 파트너십이 이제 모델은 달리표 썼고 이제 저희랑 뭐 다른 파트 좀 했는데 저희도 곧 아마 텍스트 이미지 뭔가 뭐 아마 퍼블릭은 아닌데 아뜰리에라고 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예, 홍보. 홍보를 네,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 거는 이제 아까 정우님이 잠깐 설명해 주셨던 이제
그 스페큘러티브 샘플링인데요. 요거는 이제 LLM을 쓰는데 가장 힘든 게 이제 사실 인퍼런스죠. 그러니까 퀄리티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인퍼런스 할 때 너무 뭐 리소스 많이 들고, 근데 뭐 리소스 드는 거는 이제 돈을 쓰면 되는데 레이턴시가 그 너무 많으면은 이건 아예 서비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 하는 데는 그 레이턴시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요. 이거를 좀 줄이는 노력을 이 워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 디코딩이 스피드업이 됐다고 하고요. 뭐 아이디어는 그 훨씬 가벼운 드래프트 모델을 써서 길이 K의 짧은 드래프트를 생성하게 한 후 요거를 이제 이게 괜찮으면 억셉하고 안 괜찮으면 이제 무거운 모델을 한 번 더 통과시켜서 이제 그 샘플을 다시 한다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드래프트를 생성했는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아냐? 그거는 타겟 모델을 돌려봐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럼 타겟 모델을 어차피 돌리면은 그 시간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겟 모델 돌릴 때는 이미 생성된 토큰을 직접 집어넣어서 그 인퍼런스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병렬로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 샘플링, 그러니까 K개의 짧은 드래프트 생성하게 할 때는 이제 오토리그레스로 이제 계속 그 시퀀셜리 반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오토리그레시브 샘플링 하는 거는 좀 작은 모델, 그러니까 좀 가벼운 모델을 쓰고 그게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로짓을 이제 계산하는 거는 병렬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 원래 그 헤비한 모델을 돌려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샘플을 받아들일지 리젝할지를 결정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아무리 그 가벼운 모델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에 생성된 샘플이 그 이 무거운 모델에서 나오는 샘플이랑 분포가 똑같아야지 그걸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벼운 모델로 한다고 해서 가벼운 모델로 샘플 생성되면은 그거는 뭐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요 리젝션 샘플링을 하고요. 리젝션 샘플링은 아마 뭐 머신러닝이나 통계 배우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이제 그 리젝션 샘플링이고요.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요거 드래프트 모델이 이제 X1에서 Xn은 이제 그 이전에 생성된 토큰들 혹은 프롬프트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오토리그레시브로 이제 K객만큼 이렇게 샘플을 하고 요거를 다시 무거운 모델을 보내서 무거운 모델의 어떤 probability 혹은 로짓 값을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이제 가벼운 모델의 로짓 그 probability 혹은 로짓 값은 그 생성하는 과정에서 나오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B를 가지고 R은 그냥 그 랜덤 넘버예요. 0에서 1 사이에. 요게 이제 뭐 작으면 뭐 억셉 뭐 크면은 뭐 리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억셉이 되면은 이제 그걸 그대로 내보내고 만약에 그 억셉이 안 되면 이제 큰 모델을 씁니다. 근데 이제 큰 모델과 작은 모델 확률을 빼게 되는데 이건 리액션 샘플링 이제 그 이론을 찾아보시면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드래프트 모델의 토큰을 주로 쓸 수 있는데 근데 리액션 샘플링을 통해서 샘플 분포는 이 실제 타겟 모델, 이 무거운 모델의 분포가 되게 돼요. 요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간단한 건 그 가벼운 모델이 생성하게 하고 좀 복잡한 거는 무거운 모델 생성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생성하다 보면 뭐 아예 뭐 하면은 동사나 아니면 관사 그 어나 더 같은 거는 굳이 무거운 모델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가벼운 모델을 빨리빨리 생성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뭐 좀 명사나 뭐 엔티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려운데 그거를 그 드래프트 모델 좀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이 B가 이제 뭐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무거운 모델을 돌려서 샘플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실제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복잡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그 리젝이 되면 뭐 그 포룹을 빠져나와서 뭐 그다음부터 다시 이제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 억셉이 되면 하나를 더 샘플링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졸츠는
스피드업이 중요할 것 같고요. 스피드업이 2배에서 2.5배 정도 빨라지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제로 뭐 서비스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acceptance rate예요. 그러니까 acceptance rate는 아까 이제 그 저기 드래프트 모델, 이렇게 가벼운 모델이 생성한 거를 많이 억셉을 해야지 그만큼 이제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안전하게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는데 그 억셉션 레이시 그 토큰 그 드래프트 토큰 얼마나 그러니까 그 가벼운 모델이 얼마나 길게 한번 생성해 보는가. 그거에 따라서 억셉션 레이시가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는데 그리고 요 중간 거는 이제 휴먼 이벨은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쓰는 그런 그 매저인데, 이 엑스썸은 이제 그 요약에서 쓰는 매저고요. 요게 억셉턴스 레이서가 이게 쭉 떨어져요. 그래서 K를 너무 길게 하면은 이게 이제 억셉이 잘 안 되니까, 무거운 모델 자꾸 돌리게 돼서 이제 K를 좀 줄이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고, 하지만 그 민 샘플링 그 타임은 한 뭐 3, 4 정도 되면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 길이로 그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이거 자체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웍인데, 그 최근에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거운 모델 돌리면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앞에 이제 가벼운 모델을 이렇게 딱, 앞에 전진 배치한 다음에 뭐 간단한 건 가벼운 모델 그 가벼운 모델 처리를 하고 좀 복잡한 거는 그 무거운 모델 처리하고 뭐 그런 거를 만들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랑 좀 맞물리는 웍이 아닌가 싶고요.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그냥 인퍼런스 타임만 했는데 실제로 뭐 가벼운 모델이 무거운 모델 뭐 캐싱을 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제 거에는 그 소개를 해놨는데 이 논문에 릴레이티드 워크 제일 끄트머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연히 컨커런트 워크로 구글 리서치 팀에서 거의 아, 요겁니다. 요거 거의 동일한 네. 웍이 나왔다. 이름이 페이스 인퍼런스 프롬 트랜스포머스 비아 스펙큘러티브 디코딩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방법론 거의 똑같고 다만 얘들은 저기 람다에 적용을 했어요. 당연히 뭐 이제 서로 다른 구글 내 서로 다른 그룹에서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로 디코딩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구나. 인퍼런스 타임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전반적인 논문에 대한 이해는 이게 저기 있는 패스트 인퍼런스 저 논문이 ICML 제출 버전 같아요. 저쪽이 전반적인 설명 같은 게 또 잘 돼 있어요. 그림도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죠. 왜 빨라지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아, 두 논문을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저번에는 항상 너무 말을 느리고 길게 해가지고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어시스턴트라는 게 좀 나왔고요. 이거가 좀 나온 지 좀 됐는데 최근에 자꾸 회자가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야닉 킬처? 이 사람이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트윗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기 공유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일루더 AI가 속한 스테빌리티 그룹 혹은 이제 그 저기 스테이블 디퓨전 그런 거 만드는 그룹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이게 약간 이제 챗 GPT의 이제 민주화 버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좀 오픈돼서 이렇게 그 인스트럭션 튜닝도 하고 그리고 휴먼 피드백도 그 게더링을 하고 그걸로 이제 뭐 인스트럭션 모델을 만들겠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이게 좀 스테빌 그룹에서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예 이제 대기업에서 돈 많이 쏟아부어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제 스테빌 쪽에서 이런 식으로 잘 해가지고 아마 이런 게 좀 잘 되면은 뭐 챗GPT에 약간 오픈 버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또 좀 그 오픈 AI가 좀 김새는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렌 컬렉션인데요. 이거 좀 중요한 논문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읽어보진 않았어요. 읽어보진 않고 그림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인스트럭션 튜닝 페이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막 섞어서 썼는데 그거를 좀 잘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잘 분석을 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플랜의 그 다음 버전 2002년 플랜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 구성을 잘하면은 이제 성능도 더 잘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헬드인 코어 퍼포먼스 잘 나왔고 헬드 아웃 퍼포먼스 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플랜 버전 쓰면은 성능이 조금씩 더 잘 나온다는 내용이고. 예, 그리고 뭐 이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도 그 플랜 버전,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 버전이 성능이 더 높다. 이거는 이게 파인 튜닝한 버전이거든요. 각각의 그 태스크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좋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그냥 그 프리트레인 모델에서부터 학습하는 것보다 이 플랜 모델,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 모델에서 학습하는 게 최종 성능도 조금 더 낮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저기 액큐레시가 이제 그 최고점을 찍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재밌으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오늘은 주영님이 상담, 볼 상담 질문 안 하시네요. 준영님이 오늘 바쁘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된 내용이 끝난 거죠? 마지막 게 경선님 프롬프트 PDF 파일이니까.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저희 GitHub에서 PDF 버전을 보시면 좀 훨씬 더 비주얼이 그 가독성이 좋게 요약이 잘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아유, 1시간 이내로 끊었습니다. 굉장히 해피하네요. 지난 한 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이제 또 내일부터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세요. 모두들 참석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진원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2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